네, 이렇게 오늘부터 청와대 시대가 열렸고요. 어제는 용산 시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깜짝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정당에서만 3선을 지낸 이해운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겁니다. 과연 기획예산처는 어떤 곳이 될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고란 경제전문기자 박소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 출근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만들게요. 네. 오늘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내일 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하나 할게요. 또 길에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데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해운 후보자 출근길 모습 보셨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꽤 밝아 보이는 것 같고요. 무거운 책임감이다, 경제가 어렵다,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해운 장관 후보자 발표 나자마자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이해운 후보자야말로 이제 보수 인사의 대표적인 분이고요. 경제통이고 게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어쨌든 확장 재정이잖아요. 네. 뭐 민생 안정 쿠폰을 뿌리기도 했었고 앞으로 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더 써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입장인데 이해운 후보는 그 앞서서도 계속 확장 재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네. 확장 재정 문제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라고 비판해왔던 사람이고요. 정치적으로도 보자면 사실 탄핵 반대 집회에도 나가기도 했었던 분인데 이런 사람을 처음 생기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만든다. 게다가 이 예산권을 쥐고 있는 곳이잖아요. 국관이죠. 맞아요. 네. 근데 거기 국관 열쇠를 정반대에 있는 인사에게 맡긴다라는 측면에서 파격 인사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인사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송미련 전 장관의 유임 때보다 사실 더 놀라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그 동명이인이 맞냐, 그 이해운이 맞냐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어제. 그렇습니다. 뭐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거 파격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고요. 당연히 뭐 지금 국힘에서는 아예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해운 지금 후보는 그 전에 통합 인사를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기류는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권오을 국가보훈처 장관이 생각해 보면 네.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는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었고요. 또 송미령 장관 역시 전 농림부 장관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송미령 장관이 연임을 할 때도 국힘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통합과 안정을 생각하는 국민 통합, 대통합주의를 지금 실용 정치에 기반해서 좀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지는 좀 읽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해운 전 의원 경제통입니다. 그런데 진보 정부의 예산 수장이 보수 인물이 된 겁니다. 어제 홍보수석 발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야당 출신 쪽에 가까운 분들이 임명된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을 구별 없이 쓰겠다. 그리고 또 검든 히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정말 실용주의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간에 이제 측근 변호사 중심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인사 기조의 변화 신호를 주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아무래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선거에서도 가장 이슈는 경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향해서 이념에 갇혀 있지 않은 정부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인사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각에서는 선거용 대통합 인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20년 전쯤에 있었던 게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기획재정부라고 했잖아요. 기획과 재정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요, 20여 년 전에는 기획을 분리했고요. 기획과 예산을 갖고 가서 기획예산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무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예산처는 예산, 곳간 열쇠를 쥐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획이라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뭔가 지금 현재로서 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없앴다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부활하기 전 기획예산처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부산 출신, 울산 며느리, 야권 3선 경제통한테 맡긴 건다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임명을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재명 정부의 철학, 국정 철학이 바로 확장 재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혜원 의원은 앞서서도 정부가 돈을 풀고 지나치게 많은 경제 권력을 갖고 가면 오히려 민간에 있는 경제력을 흡수할 수가 있다. 이른바 구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확장 재정을 비판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앞으로 경제 재정 정책 기조를 미세 조정하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 왜냐하면 정책의 미세 변화를 네. 시도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뭐냐면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환율이 왜 이렇게 고환율이냐? 바로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이다.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다라는 건데 이 국간주의에다가 확장 재정에 반대해왔던 인물을 앉히면서 시장에다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려 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정적으로 시장의 이미지를 주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그 출범 이후에 이재명 정부 출범에 운영되는 방식을 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 정부 부처보다는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네. 결국 기획예산처 역시나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쥐고서 앞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이 예산처 장관에는 그냥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얼굴 마담을 안 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대통령실이 주도하겠다. 라는 또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네, 맞습니다. 나오고 해석은 있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상황이군요. 있습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서울대 82학번. 많죠. 서울대 82학번은. 네, 뭐 조국 이런 분도 있으시고요. 여러 분들이 뭐, 있어요. 네, 그래서 82학번으로 있고 그다음에 UCLA에서 이제 유학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KDI 연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대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3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예결산위, 뭐 기획재정위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특화된 그런 그 경제통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 일단 경제적으로 전문성이 있느냐를 두고는 네. 그래 뭐 이 정도면 전문성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좀 이혜훈 전 의원 인사청문회는 좀 꽤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권 강성층의 강한 반발 그리고 또 야당의 반발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이번 인선의 성패를 좀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